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고 평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유롭게 장을 볼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마트 노동자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는 기대와 달리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10년 동안 대형마트 매출은 11.1% 감소했고 전통시장 수 역시 7.6% 줄었는데요. 이에 반해 온라인 유통 매출은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다 면밀한 논의를 통해 노동자와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합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서 재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개풍문화 황영철 전 국회의원, 교수계 핵인싸 돌아온 까레이스키 김영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강원대병원과 삼척시가 삼척분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 중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도내 곳곳에서 지역 의료 공백, 필수 의료 붕괴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위기 해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따르면 삼척과 동해, 태백 지역의 뇌혈관 질환 사망자는 도내에서 가장 높지만 응급환자 지역 유출률, 필수 의료 분야 자체 충족률은 도내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대병원 삼척분원을 설립하려는 건데 필요한 예산이 3천억 원 이상이에요. 먼저 황 전 의원님, 정부 지원 없으면 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하죠. 예. 네. 제가 오늘 충실한 토론 준비를 위해서 도의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자료도 받고 도움도 받았거든요. 예. 먼저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이 사업은 사실 삼척시에서 도계 지역이 이제 곧 폐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체 산업을 뭘 할 것인가를 이제 준비를 해서 첨단 가속기 기반 클러스터, 의료 산업 클러스터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한 3,3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예. 그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에 병원을 설립하려면 병원 비용은 또 건립 비용은 따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억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결국 앞에 산업이나 병원이나 다 국가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만이 치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삼척시의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자체 사업으로서 자체 예산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특히 강대병원은 이제 국립대학이니까 이 모든 비용이 국가 사업으로 국가 비용으로 예산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이 사업이 올해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예. 일단 한 단계 진일보 진전은 했는데 예타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만으로는 큰 이제 성과를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죠. 일단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데 과연 통과가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이제 박상수 삼척시장을 비롯한 삼척시 공직자 여러분들과 또 삼척 시민 여러분들이 크게 기대를 걸고 또 열심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3천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3천억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예타를 하게 되면 예타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 지역의 병원들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병원들이 있었지만은 인구가 이제 다 떠나게 되고 사람들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병원을 개원을 해도 수익성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다 떠난 것이거든요. 만약에 병원을 개원해 가지고 충분히 적정의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절대 떠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설령 만약에 3천억을 투자해가지고 병원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들어가야 되는 맨날 고정비가 있잖아요. 일단 의사, 간호사, 직원, 관리비 이런 것들도 수백억에 이를 텐데 과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경제성이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상에 또 이런 적자들이 계속 발생하면 그러한 것들도 삼척 시에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국가가 지속적으로 그 운영 비용을 대줄 수 있겠는가?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되지만은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나중에 이제 하나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 석탄 함량 사업단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제 새로운 클러스터 모델을 의료 클러스터 모델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지금 이제 국내에 중성자라든가 양성자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는 이러한 특수 기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암 환자들을 치료하겠다.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암 환자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특화시켜서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건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뭐 필수 의료 공백 문제는 영동 남부권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따르면은 강원 지역 환자 평균 자체 충족률이 64.4%랍니다. 입원 자체 충족률은 27%, 외래 자체 충족률은 65%였습니다. 고성하고 양구, 양양, 영월, 인제, 정선, 평창, 화천, 횡성 등 9개 시군은 도내 평균 자체 충족률보다 낮았고 양양과 고성은 입원 병상이 없어서 입원 자체 충족률이 0%였습니다. 이렇게 의료 인프라가 안 좋으면 지역 소멸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교수님?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이 이게 영동 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적정 지역들이 계속 이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인프라가 없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런 분들도 다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정주 환경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사실 아이들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의료 인프라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은 교육 인프라 혹은 교통 인프라에 관심을 갖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에는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좋으냐, 그다음에 주위에 병원이 어떤 병원이 있느냐, 그다음에 큰 병원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노년에 어디서 살 건지 하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예. 정주 환경에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인구를 유입하거나 인구가 정착해서 사는데 상당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우리 지역에 산부인과 소아과 이제 이런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당연히 거기에 체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유치하고 싶고 그들에게 그런 정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도 같이 있어야 지역이 좀 발전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새로운 젊은이들을 유치할 때 그런 것들이 좋은 환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홍 전 의원님. 지역 소멸의 요인들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교육입니다. 아이들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또 육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지역에 정주하고 있는 청년층이랄까요? 이런 분들의 지역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 가장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결국 은퇴자들이에요. 근데 은퇴자들이 강원도에 와서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장점은 어쨌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자연 환경을 가지고 예. 있으니까 이런 것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여유로운 삶, 또 스몰 라이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을 했다가
이것을 다시 철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의료 문제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오면은 결국 나이 들고 병 들었을 때, 병이 났을 때 빨리빨리 치료받고 그래야만이 오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가장 취약하다 보니까 강원도에 와서 살겠다는 생각을 다시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 것이죠. 저도 그러한 의견들을 여러분들로부터 듣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강원도의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에 지역 소멸은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강원도의 존재의 문제까지 연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최영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 보면은 2021년 기준입니다. 강원 지역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10만 명당 49.61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요. 그에 반해서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이었습니다. 38.6명이었는데요. 이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뜻하는 거거든요. 황 전 의원님, 예. 필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지역 차별, 지역별 격차 문제 네. 상당히 심각하네요. 그러게 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강원도에 살면은 서울에 사는 것보다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살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도민들 생각하기에는 심각하고 굉장히 분노가 치미는 상황인 거죠. 이제 우리 헌법에는 국민들의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반헌법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강원도민 입장에서는 반헌법적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공공보건의료의 기본 방향이라는 것이 지역 차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공공의료 서비스의 철칙이고 원칙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각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그리고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의견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치료 가능 사망률 1위가 인천광역시예요. 수도권하고 가까운데 왜 인천광역시가 치료 가능 사망률로 가장 높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나중에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그 다음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뭐 수도권에서 일단 멀리 떨어져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소멸화되어 가는 지역에 마땅한 의료 시설들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의료 서비스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서비스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는 것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소비자들의 환자의 경우들이 자기의 치료를 위해서 가능하면 수도권으로 또 이전하는 현상들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역에 있는 의사들도 수도권으로 모이고 또 지방도 환자들도 다 수도권으로 모이고 전부 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는 의료인들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지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점점 수도권으로 너무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방의 소멸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경우로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은 상황이 점점 더 악화돼가는 분위기예요. 앞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최근에 강원대병원 수학과 교수 11명 중에 4명이 한꺼번에 사직 의사 밝히면서 비상이 걸렸거든요. 네. 전공의 모집이 어려워서 업무가 가중된 것도 뭐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물론 필수 의료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은 이거 뭐 사실 뭐 전국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올해 1분기부터 수련 보조 수당을 매월 10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걸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 부족해 보이죠? 이렇게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왜 이들이
여기를 떠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원천적으로 좀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었는데 가서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영동 지역에 강릉 아산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심장 내과 같은 경우에는 6명 중에 4분이 수도권으로 갔고요. 사실 저도 이제 매년 정기 진료를 받는 호흡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는데 여기도 제 주치의 2분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면 왜 이분들이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느냐는 거죠. 일단은 폐가 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악조건 속에서도 이분들이 받는 평균 월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입이라는 게. 예. 이런 것들이 지방에 있으면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일 거고요. 생활 환경이라는 것들이 또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는 여건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돈 100만 원 갖고 해결할 게 아니라 이들이 왜 여기를 떠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수입이 적다 그러면은 수입을 더 다른 부서와 상관이 없이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100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공의 이들이 이런 전공의 전문의 분야에 좀 남아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책이 마련돼야지 돈 100만 원 주고 남아있어라.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황재현 의원님. 사실 뭐 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이탈 문제는 어떤 처우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강원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적어졌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전국적으로도 왜 소아과가 이렇게 비인기학과가 됐느냐라는 걸 보면은 아이들의 출생률이 낮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인기 소비가 많은 소비자층이 많은 과목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이 대세인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범정부적으로는 이 소아과에 지원금을 이렇게 따로 주는 형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또 강원도나 이런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역 수가 제도라든지 이런 특별한 대책들이 마련돼서 더더욱 좀 근무 여건을 좀 높여줘야 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또 뭐 주거라든지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또 특단의 노력들이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다 좀 제시가 돼야만이 그래도 그나마 지방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사들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자긍심이랄까, 그다음에 안정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이 좀 네. 필요한 때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네. 의사의 수를 좀 늘려야죠. 예, 그거는 맞고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뭐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의료 수가 조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노인네들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 쪽에 지원금이나 의료 수가가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애 뭐 1년에 몇 명 안 낳잖아요. 그럼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건 당연히 이동을 하는 거죠, 수도권으로. 예. 소아청소년과뿐만이 아니고 이게 응급의학과 역시도 상황이 좋지 못한 게 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혼자 도내 대학병원 응급실 찾은 70대 환자가 차례를 기다리다가 7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응급의사회가 밝히기를 119가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하지 않고 대기실에 내려놓고 가는 등 응급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건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더불어서 응급실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형사처벌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황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쨌거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이 응급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그 위급하고 또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잘 움직여져야만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응급 환자가 왔을 때 이것을 대하는 의사들의 책임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돼도 어떤 의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보니까 이 의사들이 응급 이 실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급실에서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좀 더 포용적으로 접근이 돼야만이 네. 적어도 의사들이 응급실에서의 이런
이 긴급한 의료 행위에 어떤 책임성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이런 것들을 떠나서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만이 좀 더 응급의료실의 체계가 좀 발전될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짧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 분류 체계를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응급실에 몇 번 갔고요. 부모님 모시고도 응급실에 가거든요. 예. 갔을 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응급한 환자인지 중증인지 경증이 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가보면 외상 환자의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서 조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검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분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간호사나 응급의사 수가 좀 늘려야 된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검사를 해가지고 위급한지 아닌지 하는 판단들을 정확하게 하면 뭐 이런 경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처벌의 문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건 뭐 법으로 소송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면제해 준다, 면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네.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의대 정원 늘리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문제인데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의대 정원은 3,058명이 묶여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3,000명 이상 늘려야 되는 입장. 의료계는 31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밝혔어요. 간극이 굉장히 크거든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늘린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의사 수를 늘리는 것도 충분히 되지만은 지금 지역의 의료 인프라 그 사람들이 지역에 와가지고 의료 행위를 하겠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일단 장사가 되는 전문 쪽으로 전문의나 이렇게 넘어가지 사실 뭐 이렇게 지금 소아과, 청소년과 산부인과는 그 자체가 운영이 힘들잖아요. 그럼 누구도 그 전공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의사수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얼마 해라 하는 것 이건 옳지 않고요. 체계적으로 의사계하고 해서 어느 분야를 어떻게 늘릴 거냐 아니면 의대를 새로 만들 건지 아니면 기본 의대에다가 증원을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뭐 3,000명, 5,000명 이렇게 할 건 아니다. 네. 황 전 의원님께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강원도의 관계자를 통해서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예. 지난해 11월 달에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근데 강원도에서만도 도내 144명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강원도에 49명, 강원대에 49명, 한림대가 76명에서 106명으로 또 연세의대가 93명에서 125명으로 네. 카톨릭 관동대가 49명에서 80.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만 필요로 하는 수요가 벌써 144명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3,000명 이상이 훨씬 넘는 것이죠. 그만큼 지방에서는 이렇게 의대 정원의 증원 요청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향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이것이 또다시 수도권의 의대 정원이 비율로 같은 비율로 만약 늘어난다면 역시 또 수도권 중심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늘리되 지방의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또 취약 지구를 강화하는 취약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형태의 대안들을 가지고서 의대 정원이 논의돼야 된다. 이런 것은 네. 분명한 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형 의료 시스템이죠. 네트워크 시스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도청 안에 지역 의사 확보 지원을 위한 부서를 설치하고 도내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지원 가능한 의사를 연결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인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방안 어때요? 그래서 저는 뭐 문제되면 저는 이렇게 관이 나서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예. 물론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맞고요. 오히려 저는 그 방법보다 지금 이제 의대가 있잖아요. 강원도에도 지금 몇 개, 4개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대학의 일정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지역에서 5년, 10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입학할 때 미리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의사 부족 문제를 강원도가 나서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제 각 시군에 18개 시군에 이제 보건소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의료원도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의사 구하기도 어려워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예산은 어떻게 할 거 한 건지 그것도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방법은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실효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 예. 그렇군요. 황 전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뭐 저는 좀 입장이 틀려요. 어떻게 해서든 도내 공직자들이 또 도 행정적 차원에서 이런 의료 공백 사태를 좀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뭔가를 좀 모색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어쨌든 이거는 도청 내 어떤 지원 부서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하고 지방의료원하고 의료인들 또 공공의료보건 지원단의 의료인들 이런 분들이 통합적으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내면 적어도 뭐 의사가 어느 지역에 부족하다든지 어떤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런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어떤 대안 모색이 가능하게 되는 예.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우리 의료 서비스 또 의료 공백의 대안으로서 노력하기 위한 예. 그런 모습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생각이 좀 듭니다. 온라인 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한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 이슈워드 교수님 뭘로 선정하셨어요? 저는 히포크라테스의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로 했습니다. 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인 만큼 사명감과 헌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황 전 의원님 뭘로 선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씁쓸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 강원도에 사는 것이 인명과 연결돼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있는데 예. 인명은 제소, 사는 것 때문에 인명이 달라져야 되겠느냐. 예. 그러면 잘못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영철 전 국회의원 김영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극발 한파에 이어서 중국발 대륙 한파가 닥치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추위는 평일 내내 이어지다가 주말에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구온난화는 폭염과 열대야뿐만 아니라 고위도에 묶여 있어야 할 영하 45도의 얼음바람을 느닷없이 한반도까지 내려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급격한 폭염과 한파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동파사고와 한랭질환 등 피해가 속출하고 교통 상황이 좋지 못한데요. 한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